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다. 오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마. 첫째에겐 은자천냥과 청동말을 주마. 둘째한테는 은자 천냥과 준마 세핀을 주마. 막내한테는 마을에 있는 검은 말을 주마. 한 여인이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얼굴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 말은 미쳤습니다. 아무도 탈 수 없는 이미 3명을 죽인 살인마 천리마였습니다. 오빠들은 은천냥을 받아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인 그녀는 단 하나 미친 말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 저 말한테 죽겠구나. 하지만 3년 뒤 조선 팔도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말을 타고 왕의 사냥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여성 무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미친 말에게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죽기 직전 가장 위험한 짐승을 딸에게 남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조 22년 한양 북촌에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장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장무열 장군은 평생 전장을 누빈 용맹한 무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과 1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안수는 힘이 세고 검술에 능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죠. 자신이 장남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과 명검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둘째 장안강도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습니다. 그도 기대했죠. 최소한 은자 500냥과 좋은 말 한 필은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막내 장은아는 달랐습니다. 여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오빠들을 따라 무술을 배웠습니다. 칼보다는 말을 좋아했고 말과 교감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장무열 장군이 3 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에서 입은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지 않았다. 오늘 너희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첫째 장안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장남으로서 가문의 무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무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야, 내게는 내가 평생 모은 은자 천냥과 집안의 명검 청룡검을 주마. 그것으로 무관의 길을 걸어라. 장안수가 환호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자 천냥이면 기와집을 5채나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룡검은 가문의 보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장무열이 둘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아, 내게는 은자 천냥과 우리 집 마구간의 준마 3필을 주마. 그것으로 무관으로 출세하거라. 장안강도 기뻐했습니다. 은자 천냥의 준마 3필이라니. 준마 1필이 은자 100냥은 하니까 총 1300냥의 재산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마침내 막내 은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무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은화야,
내게는 뒷마당에 저 검은 말을 주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장한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저 미친 말이요? 하하. 아버님, 농담이시죠? 둘째 장한강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말은 사람을 죽인 놈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뒷마당에 묶여있는 검은 말은 흑룡이라 불리는 천리마였습니다. 3년 전 장무열이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노획한 말이었습니다. 오랑캐 족장이 타던 명마였지만 성질이 너무 사나웠습니다. 아무도 탈 수 없었습니다. 마구 간지기가 가까이 가려 하면 발로 차고 안장을 얹으려 하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이미 3명의 마부가 그 말 때문에 다쳤습니다.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한 명은 팔이 부러졌으며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살인마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장무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하야, 너만이 내 뜻을 아는구나. 이 말을 보거든 나를 떠올려라.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말도 사랑할 수 있고 말을 사랑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북방에서 가져온 특별한 약초다. 말에게 먹이면 3년을 기다려라. 3년 후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장무열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남매들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첫째 장한수는 은자 1000냥으로 한양 시내에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청룡검을 차고 무관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검과 이 돈이면 나는 장군이 될 수 있어. 둘째 장한강은 은자와 준마 세필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면 나도 큰 부자야. 하지만 막내 은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북촌 뒷골목, 낡은 기와집 한 채, 그곳 뒷마당에는 미친말 흑룡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야, 오빠들은 큰 재산을 받았는데 너는 저 위험한 말만. 이제 어쩌면 좋으냐. 은하가 창밖의 흑룡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지금도 날뛰고 있었습니다. 밧줄을 물어뜯고 땅을 파헤치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말은 사람을 죽인 놈이야. 은하는 아버지가 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특이한 향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풀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말은 미친 것이 아니다. 다만 상처받았을 뿐이다. 사랑으로 치유하면 천하제일의 천리마가 될 것이니라. 3년을 기다려라. 은하는 쪽지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은하야,
위험해. 아버님을 믿어야죠. 다음 날부터 은하는 흥룡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m 밖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흥룡은 그녀를 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은하는 8m까지 다가갔습니다. 흥룡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도 무서운 거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날 5m까지 다가갔습니다. 흥룡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넌 미친 게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흥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와 낯선 땅에서 사람들에게 맞고 두들겨 맞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장안수는 은자 천냥으로 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사입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내가 장씨 가문의 장남이다. 최고급 술을 가져오너라. 하지만 돈은 물처럼 새어나갔습니다. 1년 만에 은자 800냥이 바닥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밤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촛불이 넘어져 불이 붙은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저택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복구하려면 또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안수는 청룡 것마저 전당포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명검을. 둘째 장안강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 대여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아껴주고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준마 세필 모두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안 돼. 내 말들이. 수의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 한 필은 죽고 두 필은 팔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은자도 바닥났습니다. 두 오빠는 서로를 만나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우리는 큰 재산을 받았는데 은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친 말 때문에 죽었을걸? 그들은 비웃으며 은하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은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흥룡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달째 드디어 3m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2달째 1m까지 다가갔습니다. 3달째 손을 뻗어 흥룡의 코를 만졌습니다. 흥룡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물어뜯지는 않았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은하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4달째 은하는 흥룡의 몸을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흥룡의 등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수없이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아, 넌 이렇게 아팠구나. 은하는 아버지가 준 약초를 물에 우려 상처에 발랐습니다. 흥룡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5달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흥룡이 은하의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나를 믿어주는 거지? 흥룡이 조용히 코를 골았습니다. 6달째 은하는 흥룡의 등에 안장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흥룡은 날뛰지 않았습니다. 7달째 은하는 흥룡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볼까? 처음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으아, 이게 천리마구나. 흥룡은 정말로 천리마였습니다. 어떤 말보다 빨랐고, 어떤 말보다 힘이 셌으며, 어떤 말보다 영리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두 오빠가 은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은하는 마당에서 흥룡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두 오빠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은하가 미친 말 흥룡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룡은 조용히 서서 은하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미친 말이 저렇게 순해졌어? 은하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빠들 오셨어요? 은하야, 내가 저 말을 길들였니? 길들인 게 아니에요. 친구가 됐어요. 은하가 흥룡의 목을 안았습니다. 흥룡이 고개를 숙여 은하의 어깨에 코를 비볐습니다. 두 오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요. 사랑으로 대하면 누구든 마음을 엽니다. 장한수가 질투심에 말했습니다. 말 한 필 가지고 뭘 할 건데? 우리는 큰 재산을 받았어. 은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장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오빠들에게는 돈과 물건을 주셔서 어떻게 쓸지 시험하셨고, 저에게는 상처받은 생명을 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어요. 두 오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은하와 흥룡은 이제 완벽한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생각하면 흥룡이 움직였고, 흥룡이 원하면 은하가 알았습니다. 매일 함께 산을 달렸습니다. 북한산 기슭을 오르고 한강변을 질주했습니다. 흥룡의 속도는 어떤 말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의 사냥대회 개최. 조선 팔도의 무인들은 모두 참가하라.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내리리라. 정조 임금이 직접 주최하는 대회였습니다. 사냥감을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였죠. 은하의 두 오빠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왕 앞에서 실력을 보이면 무관으로 등용될 수 있어. 은하도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에는 무인이라고만 썼는데요. 여자 무인은 없습니다. 은하는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최 씨 부인이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 아버지도 평생 이런 차별과 싸우셨단다. 어머니, 내 아버지는 여자도 훌륭한 무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어. 그래서 너한테 흥룡을 준 거야. 그럼 남자로 변장하고 가거라.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내 실력을 보여줘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은하는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얼굴에 젤을 발라 햇볕에 탄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대회 당일 100여 명의 무인들이 모였습니다. 정조 임금이 높은 단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짐이 오늘 조선 최고의 무인을 찾고자 한다. 백두산에서 잡아온 사슴과 멧돼지를 숲에 풀어놓았으니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많이 잡아오는 자가 우승이니라. 함성이 터졌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100여 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말을 몰았습니다. 은하도 흥룡을 탔습니다. 흥룡아,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흥룡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다른 말들을 순식간에 추월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너무 빠르다. 은하와 흥룡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활을 쏘았습니다. 명중. 계속해서 달리며 사냥했습니다. 흥룡의 속도 덕분에 다른 무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냥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사슴 5마리, 멧돼지 3마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무인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슴 2마리입니다. 저는 멧돼지 1마리와 사슴 1마리입니다. 장한수는 사슴 3마리를 잡았습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때 숲에서 한 무인이 나타났습니다. 흥룡을 탄 은하였습니다. 말 뒤에는 사슴 5마리와 멧돼지 3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8마리. 정조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저 무인은 누구냐? 은하가 말에서 내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 장은이옵니다. 장은? 내 말은 정말 빠르구나. 그것은 무슨 말이냐? 천리마 흥룡이옵니다. 천리마라. 과연 천리마로구나. 정조가 감탄했습니다. 장은 내가 우승이다. 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은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벗었습니다. 긴 머리가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여자다. 저 무인이 여자였어. 정조 임금도 놀랐습니다. 내가 여자였느냐? 은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소녀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소녀도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사냥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장은하옵니다. 장무열 장군의 딸이옵니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무열 장군, 그분의 딸이로구나.
그분도 훌륭한 무인이셨지. 감사합니다, 전하. 장은아, 내 용기와 실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여자가 무관이 되는 것은 법에 없는 일이다. 은화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크게 말했습니다. 법이 없다면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전하, 짐이 특별히 내게 여무관의 직위를 내리노라. 조선 최초의 여성 무관이 되어라. 함성이 터졌습니다. 와!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은하가 여무관이 되었다는 소식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여자가 무관이 되다니. 장은아, 조선 최초의 여성 무인.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오빠 장안수와 장안강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여동생이 우리보다 먼저 무관이 되다니. 장안수는 재산을 다 날렸고 무관 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장안강은 말 장사도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 은하가 가진 건 저 말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가지면. 장안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말로 우리도 무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빼앗아야지.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밤 두 사람은 은화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흥룡이 묶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끌고 나가자. 장안수가 밧줄을 풀려는 순간 흥룡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히잉! 불이 켜졌습니다.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오빠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은하야. 흥룡을 가져가려고 하셨죠? 장안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은 우리 아버지 유산이야.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넌 여자잖아. 여자가 무슨 말을. 은하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셨군요. 뭘? 아버지께서 왜 저에게 흥룡을 주셨는지. 장안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지.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들에게는 돈과 물건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보시려고. 하지만 오빠들은 그것을 낭비하셨죠. 장안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상처받은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을 배우라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라고. 그래서 뭐? 넌 성공했고 우리는 망했어. 그건 오빠들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3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흥룡을 돌보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오빠들은?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안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됐어. 말을 내놓지 않으면. 형님. 흥룡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하를 보호하듯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으르렁거리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장한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흥룡이 더 빨랐습니다. 앞발로 칼을 쳐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두 사람이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오빠들을 고소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장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한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한심해.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은하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낭비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두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하는 이제 조선 최고의 기병 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호위 기병대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말은 도구가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은하는 병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말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녀의 훈련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채찍질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사랑과 보상으로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은하가 훈련시킨 기병대는 조선 최강이 되었습니다. 말과 기수가 완벽하게 호흡했습니다. 어느 날 북방에서 오랑캐의 침입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조 임금이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 내가 기병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가거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은하는 흥룡을 타고 1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에서 오랑캐 300기병과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장수냐? 하하. 오랑캐 장수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은하의 기병대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흥룡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은하는 활을 쏘며 적진을 교란시켰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단 1시간 만에 오랑캐를 물리쳤습니다. 조선의 대승이었습니다. 은하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여장군, 장은하, 조선을 구한 영웅, 정조 임금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은하, 내 공이 참으로 크도다. 내게 특별한 상을 내리겠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너를 기병대장으로 임명하노라. 조선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군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장한수와 장한강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오빠들 축하한다. 내가 대장이 되었다며? 감사해요, 오빠. 장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야,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 우리는 3년 동안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인내와 정직을. 내가 준 돈으로 작은 무술 도장을 차렸어.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지. 장한강도 말했습니다.
나는 말 관리를 배웠어. 이제는 왕실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어. 내 덕분이야. 은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묘소에 가자. 다음 날, 세 남매는 장무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하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흑룡을 주신 이유를. 장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장한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했고 은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 진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흑룡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장무열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은하는 조선 최고의 기병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기병 훈련법은 조선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말을 사랑하라. 그러면 말이 너를 지킬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저도 장군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여자인데. 은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꿈꾸면 이룰 수 있단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내가 보여줘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요? 사랑하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3년을 기다려라.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라. 소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은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소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은하는 흑룡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흑룡아, 고마워. 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흑룡이 고개를 숙여 은하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동료였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미친 말도 사랑으로 천리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사랑하고 인내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친 말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